일본 저비용 항공사를 타봤더니 180도로 펼쳐지는 좌석도 있고 와이파이도 공짜네요. 국내 LCC와 비교했을 때 일본 LCC는 무엇이 달랐을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도쿄 여행 준비하신 분들 항공권 검색할 때 이 항공사는 뭐야 싶었던 항공사 있었을 텐데요. 심지어 가격도 괜찮아서 혹 가죠. 바로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인 지베어와 에어재팬입니다. 일본의 LCC 하면 사실 피치 못할 때 탄다는 피치항공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2012년부터 인천에 취항한 피치항공과 달리 두 항공사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인천에 취항한 지는 더더욱 얼마 되지 않아 사실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도쿄에 갈 때 지베어, 집으로 돌아올 때 에어재팬을 탑승해봤는데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달랐던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는 어땠을지 지금 탑승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름부터 특이한 지베어는 매일 인천, 도쿄 나리타 구간을 한 번씩 왕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출발 시간이 오후 1시 즈음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는 국내 LCC와 달리 다소 탑승에 부담이 없는 시간대이죠. 물론 그만큼 도쿄에 도착하면 하루가 끝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서 지베어는 왜 지베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속도 또는 우편 번호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집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사실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국내 LCC는 보통 15kg 짐 1개까지는 위탁 수화물이 공짜인데요. 일본의 LCC 지베어의 경우 붙이는 짐은 모두 유료입니다. 인천 도쿄 나리타 노선 기준 30kg 1개당 38,000원을 내셔야 하고요. 짐을 공항에서 추가하실 때에는 심지어 1,000엔의 사무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이때 짐은 무게 기준이 아니고 개수 기준이기 때문에 10kg 2개를 가져오시면 2개로 카운트되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짐의 경우도 합계 무게 7kg 이내의 가방 2개까지만 무료이고 7kg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짐과 관련해서는 운영이 우리나라 LCC보다 훨씬 엄격한 모습이죠. 탑승구로 이동하자 오늘 제가 탑승할 도쿄행 지베어의 보잉 787이 보입니다. 보통의 LCC가 협동체 소형기로 운영하는 것과 달리 지베어는 300석에 가까운 중대형 기종인 보잉 787만 8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잉 787은 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멀리까지 갈 수도 있어 실제 지베어는 LA,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하와이 등 미주 장거리 노선에 집중하고 있죠. 결국 큰 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는 저비용 항공사다 라는 것이 지베어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에어프레미아와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지베어의 보잉 787은 290석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기체 앞쪽에 18석의 풀플랫 좌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LCC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좌석인데요. 언뜻 봐도 대형 항공사 비즈니스석과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죠. 밝은 회색빛 프레임의 좌석 안쪽은 검은색으로 구분하여 깔끔한 모습인데요. 가죽 소재의 좌석 머리 부분엔 항공기 꼬리에도 보였던 초록색과 흰색 줄이 연속되는 지베어의 상징과도 같은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비즈니스석이지만 모니터가 아예 없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좌석 모니터를 통해 영화를 보거나 비행 경로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기내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BYOD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니터가 없는 만큼 보통 헤드셋을 걸어놓는 공간도 수납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곳은 모두 싹 정리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심플하다면 심플하고 나쁘게 말하면 휑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도 앞뒤 공간 넉넉하고 발 뻗을 수 있고 심지어 누울 수도 있는 보통의 리버스 헤링본 비즈니스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비즈니스석 같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은데요. 아까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도 별도 비즈니스석 전용 카운터가 없어 똑같이 줄을 서야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석에 꽂힌 기내식도 제공되지 않죠. 신박하네요. 게다가 담요나 슬리퍼, 안대 등의 어메니티도 당연히 제공되지 않고요. 목적지 도착해도 짐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좌석만 넓고 나머지는 이코노미와 똑같은 모습이죠. 대신 비즈니스 치고 가격은 낮은 편이어서 나는 그냥 발만 뻗고 가면 좋겠다 싶은 분들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뒤쪽 일반 이코노미석인 스탠다드 시트의 경우 앞뒤 간격 31인치, 일반 대형 항공사 이코노미석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좁은 정도이고요. 역시 검은색 가죽 시트에 모니터는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의자 앞쪽에 선반을 내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 게 좋았고, USB 포트와 콘센트도 앞쪽 잘 보이는 곳에 있네요. 무엇보다 좌석과 관계없이 와이파이가 무료여서 여러모로 실용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LCC답게 좌석 선택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단 0에서 6세 아이의 경우 함께 탑승하는 성인 한 명은 무료 좌석 지정이 가능한데, 그 말인즉 7세 이상은 혼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모든 서비스가 유상이다 보니 비즈니스석을 타도 보여드릴 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영상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유료 기내식을 시켜보았습니다. 인천 도쿄 노선에는 추가하고 싶어도 기내식이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탑승한 날엔 3가지 메뉴가 있어 저는 소바를 시켜보았습니다. 소바는 작은 물과 부재료 와사비, 소스 등이 함께 나왔는데요. 맛은 그럭저럭 먹을만 했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거의 간식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또동이가 먹은 스쿠로쿠 스시도 스시가 붙어서 초밥인 줄 알았지만 그야말로 김밥과 유부초밥, 가라아게와 계란말이가 나왔고요. 음식이 하나같이 너무 차고 가라아게도 눅눅했지만 그나마 간이 잘 맞아서 먹을만 했다고 하네요. 지베어 기내식은 그냥 드시지 마시고 도쿄 도착해서 맛있는 거 사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석이어도 기내용품은 제공되지 않지만 어느 좌석에 앉든 돈을 내면 받을 수 있는데요. 담요와 목베개, 안대, 슬리퍼, 이어플러그가 제공됩니다. 대신 목베개의 경우 공기를 불어넣는 형태인데 직접 입으로 불어넣는 것이 아닌 자체 펌프가 있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있는데 공항에서 체크인을 먼저 받거나 목적지 공항에서 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의 항공사에서 제공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다 잘게 나누어 돈을 받고 판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LCC구나 싶은 모습이었고요. 위탁수화물 추가하실 거면 패키지로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 고민해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목적지 도쿄까지 안전하게 제 시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쿄에서 집에 올 땐 또 하나의 일본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재팬을 이용했는데요. 지베어가 일본 대형항공사 일본항공의 자회사였다면 에어재팬은 또 다른 일본 대형항공사인 전일본공수에서 운영하는 LCC입니다. 전일본공수는 에어재팬 전에도 이미 피치항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경쟁사 일본항공의 지베어를 의식한 것일지 역시 같은 기종인 보잉 787로만 구성되어 장거리 노선을 띠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재팬을 설립하게 됩니다. 다만 지베어와 달리 항공기가 2대밖에 없어서 현재 인천, 방콕, 싱가포르에만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재팬의 인천 노선 출도착 시간은 지베어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두 항공사는 로고만 봐도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에어재팬은 나리타 공항 가장 안쪽 게이트 중 하나인 57번, 58번 게이트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면세점과 식당 등이 몰려있는 곳에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니 식사나 쇼핑을 하실 거면 공항 앞쪽에서 하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지베어와 같은 기종이지만 좌석수는 에어재팬의 보잉 787이 30석 이상도 많은데요. 에어재팬은 비즈니스석 없이 모두 이코노미석만 배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내식을 준비하는 공간인 갤리나 기내 중간에 화장실까지 줄여 좌석을 늘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베어의 좌석과 같이 검은색 가죽 시트가 쓰였지만 분홍색 하이라이트가 재미있고요. 앞뒤 간격은 32인치로 지베어보다 더 넉넉한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정도의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헤드레스트 부분은 높이를 조절하거나 양옆을 접을 수 있고요. 좌석 앞쪽에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USB 포트뿐만 아니고 C타입 단자까지 있어줬습니다. 전좌석 같은 이코노미만 있는 만큼 에어재팬의 기내 서비스는 심플한 모습인데요. 좌석을 구매할 때 심플, 스탠다드, 셀렉티드로 구분하여 위탁수화물과 사전 좌석 지정, 기내식 포함 여부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전 좌석 지정의 경우 1열부터 9열까지 가장 앞좌석을 예매하신 경우에는 무료 음료가 제공되는 점도 특이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유료 기내식을 추가해봤는데요. 이제야 진짜 스시가 나왔습니다. 2만원이 넘으니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지베어 기내식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고요. 커틀리 샌드위치는 빵도 촉촉하고 돈가스도 맛있는 데다 은근 양도 꽤 많아서 배고플 것 같으면 둘 다 한번 주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재팬의 경우 좌석 공간도 괜찮고 기내도 깔끔하고 기내식도 괜찮아서 생각보다 만족한 것 같고요. 위탁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대 단점과 항공기가 2대밖에 없다 보니 지연이나 결항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신생 LCC 두 곳은 사실 다른 점이 많았는데요. 다만 무료 위탁 수화물 하나만 생각해도 일본 LCC 이용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신 가격 경쟁력이 있다거나 시간대가 괜찮다거나 혹은 좀 넓은 좌석에서 편하게 오고 싶다는 분들께선 하나의 선택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동이와 함께한 도쿄 여행기도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